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메교육부 서민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 ABO 리더님들과 함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트라이트 체중 조절 프로그램 자문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스타트레인의 박인영 트레이너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너 박인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운동을 하게 되면 시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평소에는 정말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시연을 해주십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메이 브랜드 체험센터의 장근영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이 브랜드 체험센터의 마스코트 장근영입니다. 네, 아마 ABO 리더님들 장근영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딱 봤을 때 뭔가 달라진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체중을 무려 7.5kg나 체지방을 감량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매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체중 7.5kg를 감량해 주신 그 장근영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레인의 박인영 트레이너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타트레인에서 연예인 체중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많이 관리해 주셨나요? 저희 스타트레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중에 얼마 전에 지하이조 2에서 이제 멋진 몸매와 연기를 펼쳐주셨던 이병헌 씨 계시죠? 이병헌 씨. 그리고 또 이제 남성들의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우리 반창고에서 열연해 주셨던 한효주 씨.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깜라치시는 분이죠. 늑대소년 송중기 씨. 네, 이렇게 그밖에 이제 여러 연예인분들이 저희 스타트레인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생각하실 때 스타트레인 하니까 이제 스타들만 와서 운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스타처럼 트레이닝을 해준다 해서 저희가 스타트레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세 분을 얘기하셨는데 언뜻 한효주 씨 보게 되면 근육질의 몸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운동을 헬스 운동을 하신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효주 씨도 되게 열심히 노력파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근력으로 다져진 몸매지 이제 그게 뭐 다른 거 뭐 먹는 걸 안 먹는다든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근력으로 다져진 몸매입니다. 근력으로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신 그렇죠. 분이시군요. 오늘 이 시간 ABO 리더님들과 함께 이 근력이 아니라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데서 불편함 없는 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운동 그러면 우리 ABO 리더님들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박인영 트레이너 분께 여쭤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 그러면 근력 운동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근육이 붙는다. 전체적으로 몸매가 망가진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스커트를 많이 입기 때문에 다리 쪽에 알이 배기면 좀 아름답지 못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한 소위 말해서 말근육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인가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특히나 여성분들 내가 근력 운동했을 때 다리 두꺼워진다, 팔 두꺼워진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죠. 근데 여성분들은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있죠. 그게 이제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를 약 억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근육이 나오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걱정하시는 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그 부피감 때문에 깜짝 놀라세요. 내 다리 더 두꺼워졌다. 근데 이제 근육은 처음에 운동했을 때만 그러지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방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둘레는 이제 더 작아지게 되고 이제 탄력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몸매, 다리와 팔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기에는 근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감을 느낄 수 있지만 지속이 됐을 때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여성분도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굶으면서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굶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의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이만큼 먹었어요. 네. 이만큼 먹다가 갑자기 이만큼으로 줄이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여기서 막 이렇게 쓰다가 요 정도에서 나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몸이 위급 상황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인 지방으로 축적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먹는 거에 대해서 혹은 조금 더 먹었을 때에 대해서 이제 다 모두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요 현상이나 이제 몸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굴면서 운동하면 어느 정도 짧게나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그런 그렇죠. 문제를 네.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근영 과장님 이번에 네. 체지방을 무려 마이너스 7.5kg를 네. 감량하셨는데 예. 운동 많이 하셨나요? 아, 제가 이렇게 체지방 감량을 많이 했는데 네. 실은 운동할 시간이 좀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네, 예.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급하게 체중은 감량은 해놨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장근영 과장님처럼 급하게 체중은 어느 정도 좀 감량을 했지만 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순간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운동이 체중 조절을 끝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섭취 에너지 먹는 네. 거죠. 먹는 것과 소비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소비 에너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운동 체중 조절이 끝나고 나면 소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남게 되겠죠. 섭취 에너지가. 그렇게 되면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장근영 과장님과 마찬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또 급하게 체중을 감량하셨고 이후에 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ABO 리더님이 운동 그러면 가장 크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은 주 4회 이상 뭐 일에 40분 정도의 운동이 진짜 운동이다. 근데 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운동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사업을 바쁘시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너님, 일상생활 속에서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하시면은 되게 강박관념에 많이 쌓이세요. 꼭 헬스장에 가서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뛰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신 곳 뭐 사무실이라든지 일하시는 곳 혹은 집에서 충분히 활동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맨몸 운동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맨몸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있죠. 30, 40대 우리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근영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어떤 방법이 30, 40대 있을까요? 여성. 네, 30, 4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제 네.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근력, 스트레칭을 같이 겸비한 운동입니다. 네. 자, 다리를 올리면서 양팔을 다리 밑으로 박수 치는 동작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먼저 보여주실 텐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정지.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 다리 뒤쪽과 힙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복부 근력이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최대한 높게 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유산소성 운동이 되겠죠.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네, 제자리에 쓰셔서요. 네. 자, 팔을 이렇게 팔을 벌리신 올리고. 상태에서 자,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를 최대한 높이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일곱,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운동 허벅지가 많이 땡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네. 뒤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뒤쪽 허벅지와 그리고 다리를 올리면서 복부에 자극이 가겠죠. 보통 우리 신체 내에서 근력량이 가장 많은 데가 이 허벅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허벅지가 튼튼해지면 기초대사량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20, 30대 여성과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여성과 남성들은 사무실에서 많이 앉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트레이너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를 활용해서 어깨 근육과 그 다음에 네. 특히 이제 팔 뒤쪽 살을 이렇게 처지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뒤쪽 살과 그 다음에 골반 쪽 부분까지 같이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 끝으로 가셔서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끝에 앉으셔서 양손은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힙 약간 아래쪽으로 팔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먼저 그냥 다리는 조금만 더 앞으로 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등이 요 의자 끝부분에 쓸려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요 동작만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 그렇죠. 둘, 팔꿈치가 거의 90도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셋, 자, 팔 뒤쪽 운동이 되고 어깨 운동이 되겠죠. 자, 넷,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섯, 그렇죠. 잘하셨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한번 꼬아서 왼쪽 다리 꼬아서 올려볼까요? 무릎 위에 이렇게 양반다리식으로 반 양반다리식으로 올리신 상태에서 똑같은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이 다리를 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거는 이제 골반을 스트레칭 해주는 골반. 동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면은 오우. 이쪽이 당기게 되겠죠. 다리가 골반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과 다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둘, 그렇죠. 다시 올라오고 한 번만 더, 셋, 그렇죠. 올라오시고요. 어떠세요? 네. 예,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시죠. 네. 이 앞에 운동보다 운동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전신 상체와 그리고 하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더 보통 그러면 운동은 몇 세트 정도,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운동이든 이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최소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이제 쉬는 시간, 그걸 한 세트로 하시고요. 쉬는 시간은 한 1분은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세트. 네, 3세트 정도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ABO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팅 중간중간에 한번 자리에 앉으셔서 이 운동 하시면 어떨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직장 남성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네, 우리 남성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런 가방 하나씩 꼭 들고 다니시죠? 그렇죠. 가방 네, 들고 이런 다니죠. 가방을 이용해서 뭐 출근길이나 아니면 네. 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리거나 뭐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가방을 가지고서 우리 복부와 옆구리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되나요? 네, 가방을 옆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네, 자, 잡고.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상태에서요. 자, 상체를 숙여서 왼쪽 다리 쪽으로 한번 숙여 볼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집어 올리면서 반대쪽으로 허리를 틀면서 돌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복부 힘으로 올라가고 옆구리 비틀면서 옆구리 운동이 같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틀면서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둘, 그렇죠. 천천히 호흡 다시 들여 마셨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시 셋, 그렇죠. 자, 두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죠. 다시 넷,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숙이실 때는 허벅지 스트레칭도 같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제 복부와 옆구리를 단련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래에서 짚고 올라갈 때 바닥에 가방을 놔둔 다음에 딱 지금 나 퇴근한다. 그러네요. 몇번 운동하면 어떨까? 퇴근 무렵에 해도 좋은 네. 운동일 것 퇴근 같습니다. 무렵에 하는 운동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운동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번 운동은 뉴트라이트
쉐이크컵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물병이나 뭐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무게감이 조금 있는 네, 이런 물건들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과 상체 운동 같이 하면서 또 유산소성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과장님 앞으로 가시고요. 네. 자, 이 동작은 이제 물병을 내려놨다 줍는 동작입니다. 네, 자, 한번 포즈를 한번 네. 취해 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발 앞에, 저 발끝 앞에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일어서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대발을 물병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 컵을 집어서 다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체 운동과 하체 운동과 그쵸, 상체를 살짝 숙임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상체 운동까지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이제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정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리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만 다리 뒤로 빼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올바른 자세고 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가지 않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후에 다시 집어 올리시고요. 또 다시 한번 반대발 나가시고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굳이 앉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무릎을 더 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엎드리셨다가 다시 일어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한번 이 동작 같이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씩만 해볼까요? 제자리에 쓰셔서요. 네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번만 준비 시작. 하나. 서로 마주 보시면서 좋네요. 다시 일어서시고요. 반대발 나가면서 컵을 잡으면서 둘. 그렇죠. 자, 다시 셋. 그렇죠. 다시 원위치. 자, 이제 집어야겠죠. 마지막.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에이브 리더님 물병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까 주의사항 또 얘기해 주셨어요. 무릎이 수직이 돼야 된다, 직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나갈 경우에 오히려 무릎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 운동은 몇 세트 정도가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번에서 15번을 한 세트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3세트.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훈련이 되시다 보면 세트 수를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런 운동은 그 시간대로 봤을 때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속 운동이시니까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깨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제 활동하는 시간대가 뭐 조금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잠잘 때보다는 이제 내 몸이 깨어나는 시기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병을 이용한 운동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출산 후에 체중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출산 후에도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네, 한번 이 시간 출산 후에 할 수 있는 어렵지 않고 가벼운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매트에 누우셔서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그냥 힙 옆에 조금 벌려서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개는 상체는 그냥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양 발을 들어 올려 볼까요?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힙이 아니죠. 이제 다리 안쪽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다리 안쪽과 관절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양쪽으로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리 안쪽이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이 스트레칭 되고 이제 모으면서 이 다리 안쪽 근력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다리 안쪽 근육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모으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힘들면 이렇게 다리가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리를 딱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렸다가 다시 또 모으고. 자, 2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자, 하나. 다시 모으고. 자, 힘이 드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다시 또 자세 잡고 마지막 한 번 더. 5. 다시 모으고.
다시 많이 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안쪽 관절 스트레칭과 다리 안쪽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우리 출산 후에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출산 중에 계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금방 이 박윤영 트레이너님이 잡아주셨잖아요. 잡아주신 그렇죠. 것처럼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네, 잡아주면서 네. 서로 운동하시면 네. 더 어떨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또 이게 많이 운동하시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흡에 관련돼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네. 이 호흡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하는 네. 게 맞을까요? 호흡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운동하실 때. 네. 이때 호흡을 들여 마셔야 하나? 아니면 네. 뱉어야 하나? 이게 헷갈리실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한다 했을 때 규칙적인 호흡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올리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거나 아니면 내리면서 뱉거나 이렇게 규칙적인 호흡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적인 호흡을 네, 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거나 네, 아니면 호흡을 꾹 참고 막 이렇게 운동. 예. 근데 운동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럴 때가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내가 한 번 했을 때 들여 마시거나 뱉거나 또 한 번 내렸을 때 들여 마시거나 뱉거나 이렇게 규칙적인 호흡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칙적인 호흡을 기억하시면서 이 동작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판단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 5가지를 함께 해 보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여주신 장근영 관장님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같이 해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지금 땀이 나고 있는데요. 네. 그 핑계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건 핑계였던 것 같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알아가는 시간에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했고요. 그리고 출산 후 네. 그리고 갱년기여서는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것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ABO 리더님 틈틈이 해주시면 어떨까 판단을 해보고 또 박인영 트레이너님 마지막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체중 조절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뭐 조언이라기보다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통이 이제 네. 물을 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하지만 중요한 건 물통보다 물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하지만 이 물은 물통이 없으면 담길 곳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면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내면의 모습도 이 건강한 육체가 없으면 담길 곳이 없습니다. 이 물통과 똑같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내면 혹은 행복은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담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책임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운동량을 늘리는 5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ABO 리더님 다음에 더 좋은 운동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